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러시아가 전쟁국가 미국을 대체할 것입니다. 미국이 군산복합체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붕괴합니다. 에너지 초강대국 러시아가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대체할 것입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군대가 지원하는 정부, 즉 전쟁국가 스트래토크라시입니다. 미국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에너지가 풍부한 러시아에게 패권을 내주게 됩니다. 미국이 전쟁 준비를 상시로 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서 자명한 일입니다. 전쟁기계의 막대한 예산은 신성 불가침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낭비와 사기는 그냥 무시됩니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에서의 군사적 대실패는 역사 기억 상실증의 깊은 동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결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기억 상실증은 전쟁 기계가 국가를 경제적으로 해체하고 제국을 자멸적인 분쟁으로 몰아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돈으로 정치인을 매수하는 군국주의자들은 모든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그들은 선거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연방정부는 세금의 절반 이상을 과거, 현재, 미래의 군사작전에 사용했습니다. 군사용 장비는 막대한 초과 비용이 보장되고 생산도 되기 전에 판매됩니다. 해외 원조는 미국 무기 구입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원조 13억 달러를 받은 이집트는 그것을 전부 미국 무기 시스템을 구매하고 유지하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1949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은 1580억 달러였는데 1971년 이후 거의 대부분이 군사 원조 형태였고 거의 전부 미국 무기 제조업체의 무기 구매에 사용되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미국은 8,770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했는데 이는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을 포함한 다음 10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시스템의 비용 증가와 함께 이러한 막대한 군사 지출이 미국의 국가부채를 31조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GDP보다 거의 5조 달러 더 많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특히 달러가 더 이상 세계 기축통화가 아닌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미국은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기록적인 2,13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대중은 전쟁을 선전하고 찬양하는 광고의 폭격을 받고 자기 희생을 환호합니다. 대중매체와 대중문화가 전쟁을 미화하고 대중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전쟁에 대한 도취는 전염됩니다. 그것은 논리, 이성 또는 사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감정적 고조를 부여합니다. 어떤 국가도 여기에 면역이 없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이 저지른 가장 중대한 실수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러시아, 영국의 노동계급이 국경을 넘어서 단결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들은 참호해서 노동자들이 타국의 노동자를 학살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의 모든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국가가 전쟁에 참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반전 플랫폼에서 물러났습니다. 로사 룩셈버그 같이 끝까지 전쟁에 반대한 극소수 사회주의자들은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군국주의자가 지배하는 사회는 군수산업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 문화, 경제 및 정치 제도를 왜곡합니다. 군대가 인도주의적 구호 임무를 수행하고 위험에 처한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단편적인 장면을 계속 홍보합니다. 군사적 침략을 인도주의적 개입 또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거나 젊은 신병들에게 리더십, 책임, 윤리 및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군대를 칭찬합니다. 군대 본연의 모습 대량 학살은 감춰져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군사화된 국가의 상징어, 만트라입니다. 모든 논의가 국가안보 문제로 시작된다면 결국 모든 대답이 무력 또는 무력의 위협으로 귀결됩니다. 내적 및 외적 위협에 대한 집착은 세상을 친구와 적, 선과 악으로 나눕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군사화된 사회는 선동가에게 비옥한 땅입니다. 선동가와 군국주의자들은 다른 국가와 문화는 전부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것을 치부하고 국가에 대한 그들의 지배를 추구합니다. 소련 붕괴 이후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의 나토와 EU 가입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가 나토와 EU에 가입했더라면 미국이 통일된 독일의 국경을 러시아 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동유럽 무장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사용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나토와 EU 가입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러시아는 서방이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4년 마이든 쿠데타를 지원하여 우크라이나 내정에 개입하기로 한 워싱턴의 결정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계 주민 1만 4천 명을 죽인 내전을 촉발시켜 러시아의 개입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것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노드롭 그루만과 로키드 마틴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결과로 주가가 각각 40%와 37% 상승했습니다. 중국과 전쟁은 다양한 상품과 자원의 막대한 부족을 초래할 것이고 미국 기업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치솟고 식품 배급이 시행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글로벌 증권 거래소가 문을 닫고 이것이 세계적인 불황을 촉발할 것입니다. 미 해군이 중국으로의 석유 운송을 차단하고 항로를 방해하면 분쟁이 잠재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토 2030 새로운 시대를 위한 통합에서 나토는 미래를 경쟁국가, 특히 중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보고 장기간의 세계적 갈등에 대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해병대가 해변 공격을 위한 부대를 훈련하고 있으며 펜타곤은 중국과의 첫 번째 전투가 오키나와와 대만에서 말레이시아까지 그리고 남진아해와 난사군도와 파라셀 제도의 분쟁 섬에서 있을 것이라면서 자가 실현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궁극주의자들은 사회 및 인프라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빼냅니다. 그들은 무기체제 연구 개발에 돈을 쏟아붓고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을 무시합니다. 교량, 도로, 전력망 및 제방이 무너집니다. 학교는 쇠퇴합니다. 국내 생산은 감소합니다. 대중은 가난해집니다. 이러한 군국주의에 도전하고 그것의 범죄와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줄리안 어산지 같은 사람은 엄청난 탄압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쟁국가는 그 안에 자체 파괴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전쟁국가는 붕괴될 때까지 스스로를 잠식할 것입니다. 미국에게 나토와 EU 가입을 거절당한 러시아가 미국과 G7을 비웃고 있습니다. 5월부터 러시아가 외환보유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외화 매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석유 및 가스 수출 수입 증가 덕분에 러시아의 국가 예산이 안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학자 알렉산더 이사코프에 따르면 러시아가 외화 매입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과 G7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석유 달러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러시아의 능력을 입증할 것입니다. 러시아 석유의 인도로의 선적이 급격히 증가해서 지난 4월 달에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서 인도로 공급되는 총 석유 공급량을 초과했습니다. 인도에서 정지된 제품의 상당 부분이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쟁국가 미국은 스스로 무너지고 에너지 초강대국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